금요일이니까 또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합류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변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눈에 띄는 속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알래스카에서 이 고위급 회담이 지금 오픈이 됐어요. 뭐 세계의談判 이렇게 표현하는데 별로 주목은 많이 못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양째 측 회담 참석자인 것 같은데 냉전적 사고를 포기해라. 내정 간섭에 결연히 대응하겠다. 날선 반응들이거든요. 이게 조금.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 가격에 반영이 안 된 변수들이 조금 등장하는데 몇 가지만 좀 정리해서 빠르게 보도록 하고 그래도 기업은 또 있다. 네, 이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 증세 얘기를 어제 조금 꺼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늦게 들어서인가요? 갑자기 나스닥 선물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본장 들어서서 금리 뛰니까 같이 더 밀리고 막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카드를 바로 꺼내버리니까 자 일단 돌발 재료가 등장한 거 몇 가지 정리한 거 화면 보시죠.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업 증세, 법인세율을 21%에서 28% 상당히 높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그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경기 부양을 위한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세수가 지금 줄어드니까 세수를 늘리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짜 점심 없다라는 것도 똑같고 코로나 청구서라고 해야 될까요? 돈을 풀었으니까 이제 뒤에선 또 돈을 걷어야 되겠죠. 뭐 예상은 됐던 부분인데 이 바이든 대통령 그 대선 때 어제 얘기가 좀 확연히 도드라졌던 것 같아서 시장에 좀 부담 요인이었던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 아까 김영 매니저도 얘기해줬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 나발리에 대한 암살 시도 배후로 러시아 정부를 콕 찍어가지고 미국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러시아의 심기가 또 불편해졌습니다. 그 고위급 관리하고 일부 연구소들에 대한 제재안을 지금 등장시켰죠. 중국에 대한 것도 카드 제재안이 있고 미국이 이제 또다시 약간 강공 스타일로 나오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어제 출렁거렸어요. 장중에 9% 넘게 하락하다가 뭐 지금 8.4%라고 나왔습니다만 한 7% 초반까지 급락을 해서 60달러를 내줬죠. 러시아의 이제 태클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국의 셰일 업체들을 이제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증산을 막았던 걸 다시 증산을 나설 수 있고 더불어서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국채를 일부 좀 던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중국도 일부 지금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멈추더라도 국채 수요가 지금 미국은 뭐 발행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좀 달려서 채권 금리가 좀 튄 것이 아닐까 솟았어요. 1.75까지도 올랐다가 1.72 이렇게 마감이 됐고 지금 이제 아시아 개장을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시 또 꿈틀거리려고 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본원적으로는 달러 강세, 원자재가 급락. 여기까지는 악재입니다. 근데 가격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재료. 근데 이제 호재라고 한다면은 오늘 아침에 이제 유럽에서 다시 그 유럽 의약청 EMA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한 효용성을 이득이 더 크다라고 인정하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데서 접종이 재개가 됐죠. 그거는 이제 좀 호재. 악재는 좀 많은데 호재가 좀 빈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은 그래도 주말을 앞두고는 조금 부담 심리는 있겠다 싶긴 합니다. 네. 첨언하실 거 있으면 붙여주시고 저 평가에 대해서 아니야 저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시장 프라이싱 됐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어떻게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하고 너무 많이 겹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예, 이렇게 본 적 없습니다. 매크로 얘기가 되게 겹쳐가지고 나는 네 원고를 본 적이 없어요. 네. 최대한 김영희 매니저는 네.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돼 있던 시간이 김영희 매니저가 먼저 다 털어버리면 뒤에 이제 할 거 없듯이 네. 또 했던 거 또 하기가 뒤에 뭐하니까. 하실 게 없을까 봐 제가 수위 조절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네. 고마워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좀 이제 긍정적인 면을 보죠. 오늘 어차피 시장은 안 좋을 것이 뻔하니까 또 네. 이제 좀 이렇게 파열음을 내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게 뻔하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왔다 갔다 갈까. 금요일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지난주 한 주 정도만 좀 잘 버텼고 지금 3월 뭐 2월 말부터 계속해서 지금 금요일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일단 저기 매크로 상황, 그러니까 대외적인 변수는 이따가 또 이제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걸로 하겠고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그 좀 긍정적인 요인을 찾기가 힘듭니다.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인데 그나마 좀 이제 굳이라는 이제 접도를 붙여서
이제 좀 따져 본다 그러면 한 3가지 정도가 좀 확연한 그 색깔을 좀 띠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지고 온 편승 효과입니다. 이제 그 쿠팡이 가져다준 편승 효과에 이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져다준 편승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역시 또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가 제가 뭐 작년 뭐 중순쯤에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돈 10만 원 좀 넣어봤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수익률만 보면 주식보다는 훨씬 좋더라고요. 오. 네. 그리고 해운 부분, 뭐 요즘에 HMM 그 주가를 보죠. 왜 이렇게 오르는 거냐, 계속 오르는 거냐, 계속 오를 수 있는 것인가, 여기 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해운 지수는 BDI를 기준으로 2,000을 돌파를 했습니다. 뭐 역사상 최고치죠. 그래서 요런 이제 이 이벤트,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편승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은 그래도 시장이 좀 많이 출렁거림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매크로 이슈는 좀 이따가 또 이제 첨언을 드리기로 하겠고, 이걸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재료가 막 뒤섞여 나오니까 네. 정신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이제 긍정적인 것만 이제 보는 겁니다. 네, 블링컨이 또 한마디 했는데, 미국 국무부 쪽이죠. 바이든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날 수 있다. 네. 예, 이것도 뭐 이거는 오히려 좋은 재료인데 만날 수는 있다. 만난다는 아니고, 저희 매일경제 그 인터넷 버전이기 때문에 그 매일경제 한번 들어가 보셔서 그 기사 내용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건 될 것 같고. 뭐 대북주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겠네요. 근데 뭐 가능성을 내비친 거니까 좀 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지금 시장 뜨거운 한 종목을 꼽아라 그러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죠. 이제 오늘 어제 뭐 가입자 폭이 문 닫았고 오늘도 네. 그 교보가 또 이제 그 뭐 이게 회선이 뭐 좋은 게 있나 봐요. 교보? 교보증권에서 창고로? 예, 대부분 이제 어제 거래된 거 얼마 안 되지만 네. 이제 그 0.01초가 좀 빠른 이제 그런 게 좀 있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좀 빅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교보증권 창구가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는, 뭐 이건 이제 좀 뭐 이렇게 뭐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 타증권사를 그렇게. 예, 뭐 그러니까 그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저께.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지고 온 편승 효과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들도 좀 이렇게 숨통을 트이는 이제 그런 국면이 나왔었는데, 어제 좀 미국의 또 성장주들이 뭐 속된 말로 개박살이 났으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늘 크게 그렇게 떨어 7%? 네. 뭐 하여튼. 예. 근데 이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상한가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편승 효과를 또 누릴 수 있는 게 크래프톤입니다. 게임사. 장외 거래 배틀그라운드. 되는 예. 거잖아요. 배틀그라운드를 이제 제작하고 있는 이제 크래프톤이 이제 곧 상장을 좀 임박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작년 실적이 아직 뭐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작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6,800억이에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카카오 게임즈 12배 정도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 상장할 때도 정말 많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좀 모았었는데, 이건 이제 정말 뭐 이 체급과 몸집이 다른 좀 대형 물고기가 지금 이제 좀 들어올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요 관련된 종목들은 좀 강세를 가져갈 것 같아요. 상당 부분. 뭐 이런 좀 출렁출렁 있는 시장 상황에서도 강세를 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뭐 아주 아이비 투자, TS 인베스트먼트 같이 이제 지분 투자를 해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 뭐 이제 창투사. 그래서 제가 창투사들이 막 이렇게 길고 날고 할 때는 좀 시장이 이제 좀 이렇게 변곡의 그런 시그널을 준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좀 좋은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아이비 투자나 뭐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이 크래프톤에 관계된 그런 기업들도 지금부터 지속성을 가지고 좀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고, 게임사로 좀 본다 그러면 좀 지분 투자가 되어 있는 카카오 게임즈나 넷게임즈 뭐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암호화폐는 좀 지속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전처럼 이렇게 툭 올랐다가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어제도 이제 우리기술투자나 비덴트나 이제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시장하고 좀 별개로 강세로 좀 갈 가능성이 좀 높은 또 하나의 그런 좀 뭐랄까 꼭지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좀 뭐 포인트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운도 좀 지속성을 가질 것 같아요. 해운도 지금 BDI 지수가 지금 2,000을 돌파하고 있고, 지금 배가 많이 없다 보니까 배를 기다리면서 운임이 또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효과가 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뭐 HMM부터 해서 뭐 페노션, 현대글로비스, 대한해운 뭐 이런
해운 뭐 이게 컨테이너선이든 벌크선이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좀 해운 지수들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데서 오는 그런 효과는 이제 이 어떤 종목 하나를 딱 찍어서 갈 것이 아니라 이제 좀 편승 효과를 보이면서 얘가 오르면 이 가격을 보고 다른 종목도 눈높이를 맞추고 이런 효과를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긍정적인 면을 그래도 좀 찾아본다 그러면 네. 크래프톤 효과, 암호화폐 그리고 해운 뭐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의 움직임을 조금 비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런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금 선택 크래프톤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크래프톤은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따가? 카카오 게임즈 하나 좀 카카오 말씀- 게임즈. 네. 네, 어차피 기업은 우리 또 있어야 되니까. 네, 네. 네, 카카오 게임즈 하나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하려고 지금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하. 죄송합니다. 네, 종목을 딱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어쨌든 지금 차장님께서 대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증시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이슈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조금 넘겨받아서 해운 쪽 이제 HMM 최근에 정말 주가가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작년 이제 3월달 저점 대비하면은 지금 10배가 넘게 올라갔는데도 지금 계속 올라간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영업이익이 그야말로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BDI 이제 운임 지수가 이제 2,000을 넘어갔다라는 거. 그러면 운임 지수가 그럼 왜 올라가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뭐 경제가 회복되고 물동량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이제 배가 없어요 지금. 작년에 워낙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선주들이 이제 뭐 신규 선박 발주도 없었고 신규 도입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 물건을 옮길 만한 이제 배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연장선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조선주들을 이제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LNG 선박 관련해서 뭐 수주가 대박이 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국내에서 이제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업종이다. 그래서 뭐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좀 작은 종목 중에서는 HSD 엔진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게 선박용 이제 엔진,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선박 엔진도 사실은 이제 친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좀 많이 부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모든 게 다 이제 친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배 만들 때도 환경적인 요소를 분명히 이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LNG 추진 이제 엔진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이제 HSD 엔진이라는 기업 오늘은 하나를 이제 조금 추가를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이제 쿠팡이 이제 쏘아 올린 뭐 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쿠팡의 성공적인 어떤 미국 시장 상장과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다시 이제 좀 재평가를 받고 있는 흐름, 그리고 이제 플랫폼 이커머스 기업들이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흐름들과,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화려하게 데뷔를 한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오늘도 뭐 아무래도 무난하게 또 상한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간밤에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된 나름대로 긍정적인 이슈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제 접종이 이제 재개된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도 나왔고, 미국이 지금 거의 5억 회 정도의 백신을 지금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데, 5억 더즈. 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금 미국이 접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변국에서 우리한테 조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좀 나눠달라 이런 요청이 정말 많았었는데 남미 그동안에 쪽에서 네, 특히 계속 묵살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새벽에 나온 보도를 보면 멕시코랑 캐나다 쪽에 400만 도즈 정도 백신을 이제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에는 호재가 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이제 화려하게 어저께 기준으로 이제 시총이 13조였는데 오늘 다시 이제 상한가를 가면 시총이 이제 뭐 16조까지 이제 뭐 불어나는 그런 이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효과 때문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이 좀 되면 사실상 이제 4월 달에 또 릴레이 학회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미국의 이제 암학회도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같이 이제 더불어서 조금 참고를 좀 해보실 수 있는 상황이다. 한미약품이 사실 어저께 이제 호재가 나왔거든요. 롤론키스.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라는 걸 이제 국내에서 이제 33호 신약이 이제 승인을 좀 받았는데, 호중구 감소증이라는 건 그 혈액 속에 어찌 보면 이제 백혈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면역세포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몸속에 이제 뭔가 그 항원이 생기면은 그걸 이제 가장 먼저 좀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호중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항암 치료를 하면은 이 호중구 감소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호중구 감소증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이제 개발된 신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롤론티스를 미국에도 지금 시판 허가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FDA가 한미약품 이제 공장을 실사하러 이제 들어온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이제 조금 관심이 좀 부각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한미약품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약간 간접적인 뭐 수혜주라고 할까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요 회사도 이제 최근에 상장된 회사인데 뭐 어제도 좀 급등이 나오긴 했었지만 어쨌든 오늘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한미약품과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요 두 종목을 또 추가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야 그러면 도대체? 뭘 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이제 한미약품 요렇게 두 개를 더? 두 종목을 더 추가를 좀 해보도록 내가 낄 하겠습니다. 공간이 없는데 그러면? 그러면 한미약품 하나 빼고 한미약품 뭐 어제 네. 시간에서 이제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한 종목만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네. 기네요 그것도. 야, 어이구. 카카오 게임즈하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저는 한국항공우주 오늘 끼려고 그랬더니 내일 그 차세대 중형위성 1호 발사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이라고 하는 정책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한국항공우주도 같이 한 게 있고 2호기부터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한국항공우주가 아마 그 주체적으로 할 겁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 발사가 이제 주말을 지나면은 다음 주 초에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뉴스가 되지 않겠나. 물론 아쉬운 거는 이제 이 우즈베키스탄, 죄송합니다.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러시아 소유주기에 탑재돼서 올라가긴 하지만 올해는 우리의 발사체를 가지고 우리의 위성을 또 계속 올리는 그런 우주의 시대에는 분명히 이제 큰 아젠다가 될 거다.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봅니다. 붙여주세요. 뭐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궤도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계산된 것들 따지면 그 동네에서 쏴 올리는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저기 전남 고흥의 나로도에서 발사하기를 좀 바라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이제 위성을 띄워올리는 게 먼저기 때문에 이제 안정성이 좀 최우선되는 부분이고 과연 이게 이제 또 다른 편승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시장이 좀 판단을 좀 해주겠습니다만 점점 이제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앵커께서 계속 이렇게 그 한국항공우주에 변화되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니까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업데이트해드리는 거고 이유가 사실 있는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편향 종목인 건 맞습니다. 네. 기업. 뭐 그렇다고 제가 이해태산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참 꿈이 있는 기업들이 몇 가지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물론 가장 먼저 삼성전자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또 인크로스, 뭐 MC넥스, 동국제약까지 제 최편의 종목인데 기업들인데. 뭐 하여튼 동국제약은 어제 재료가 큰 게 나왔는데도 주가는 심드렁하길래 심드렁했죠. 아이고야 참 안타깝다 이래서 해야 되는데 오늘 다시 또 재평가 좀 받을 것 같고 그 얘기는 이따가 어쨌든 다시 뭐 또할수 저도 있고. 매조지를 짓자면 카이는 진짜 올 1년 내내 관심을 쭉 갖고 가셔도 자식들한테 좋을 만한 한번 종목. 물려줄 수 있는 네. 아니 좋은 걸 왜 물려줍니까 일단 그래요? 제가 다 빨아먹고 이제 물려주든가 해야죠. 그럴 만한 자제분들이 시청 안 해요? 이제 뭐 중학생 초등학생이라 뭐, 예, 지금 자고 있을 겁니다. 네. 하여튼 그 아까 그 삼성전자 주총장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주주분들이 하시는 모습들이 보고 우리의 주주총회의 모습도 저렇게 돼야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본사는 경남 사천에 있지만 거기서 이제 축제처럼 한번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싶긴 해요. 네, 뭐 저의 바람이긴 합니다만. 자, 하여튼 또 뭐. 네, 저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될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 네,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가지 마요. 네, 저도 할 얘기 사실 많은데 오늘 이제 대외적인 변수들 유가 얘기랑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얘기 이제 한 2시간 정도 저희가 이제 끝장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시장에 이런 약간의 이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제 이런 변수들이 갑자기 이제 좀 돌출해서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쳤는데요.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험한 파고를 이제 넘으면서 여기까지 이제 온 거거든요. 사실상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좀 민감도가 저는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고 오늘 이제 미국 증시에 이제 기술주들이 좀 더 크게 빠진 이유는 방금 이제 앵커께서 이제 일발 장전 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 세금과 관련된 이슈가 더 좀 저는 결정적이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여러분들도 인플레이션 뭐 긴축에 대한 이런 우려에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다. 오늘 제가 뭐 LB 세미콘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만약에 또 조금 기술적인 좀 조정을 좀 받는다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한번 해보고
해보시자.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을 좀 대비하는 전략으로 오늘은 조금 느긋하게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 매니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